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이길까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기지 않으면 안 될 선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우파 유권자, 자유우파 정치 세력이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틀림없이 이길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시 민주당이 또 승리를 해가지고 다수 의석을 확보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힘이 더 강화되겠죠.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라든지 또 방식, 방향, 이 모든 게 급히 좌선회할 겁니다. 좌쪽으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아마 더 급격하게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임기 절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정책적 또 정치적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아마 이런 조급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 페달을 가속화시키겠죠. 그 모든 분야 또 모든 측면에서 차이를 없애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핵심들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없애느냐? 정부의 힘과 또 돈, 그 돈이야 국민의 돈이죠. 이걸 퍼부어가지고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의 힘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역량 발휘가 아니고 정부가 명령으로서 또 정부의 세금으로서 그렇게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경제가 엄청 무너졌죠. 사회적 갈등의 고루는 엄청 깊어졌지 않습니까? 안보는요. 훨씬 더 심한 그런 위기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정권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들을 더 가속화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이 올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가 대통합 이것을 기치를 내걸었죠. 예. 대통합 뭐 자유한국당의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지대에서 통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하나의 정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6일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5일날 당에서 그 재선이죠. 김태무 의원이 3선 이상의 이 다선 의원들은 용퇴를 하든지 뭐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이제 또 김병준 비대위 때 그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은 3선입니다만 이미 자기의 지역구를 내놨고요. 그리고 이날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민주당보다 더 과감한 물갈이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초선이고 또 비례대표이긴 합니다만은 유민봉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것을 또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물론 1년 전에도 아마 작년 6월인가 그때도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날 다시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자 황 대표는 대통합을 기치를 내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7일날 초선 의원들, 그 다음에 초재선 의원들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대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뭐냐면 대통합 방침, 그 원칙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도 백지위임장을 당해내겠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 총선에 있어서 전혀 자기들 주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다짐을 했죠. 그 다음 초재선 의원들도 그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임에서 또 어떻게 했냐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합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선 의원 3선 이상은 황교안 대표의 대통합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대통합하면 어차피 그런 큰 물갈이가 필요할 테니까 그 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좀 위기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뜻 못 나서지만은
초선, 재선은 뭐 당당히 나섰으니까 아마 황 대표도 거기서 큰 힘을 얻었겠죠. 그렇게 되면 대통합이 되면요. 자유우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이 우파가 이 4분 5열이 돼가지고 반사 이익을 민주당에 준 거죠. 현 정권에 반사 이익을 준 것인데 다시 이제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은다면 내년 선거에서 못 이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주문을 하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선 의원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윤민봉 의원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비운 자리, 이것은 국민이 채워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요거는 나도 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 그것을 당에 초선 의원들이 했듯이 백지 위임장을 당에 넘기겠다. 이런 각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에서 좀 내로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이른바. 그 다음에 현재 당 지도부에 소속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당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 당 지도자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또 차기에 대권 주자로 나서겠다는 사람들 모두가 먼저 자기가 희생해야 됩니다. 나는 내 기득권을 지키고 당신들만 희생하라. 그 말이 안 되죠. 남보다 누리는 게 더 많은 사람,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희생에 앞장서야죠. 그게 말하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 이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한다면 대통합 못 이룰 것 없고요. 대통합이 이루어지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확산돼 가지고 지금 뭐 초선, 재선이 다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은 뭐 얼마 된다고요. 거기다가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유력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좀 희생해 줘야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골간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게 이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으로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저 민주당이 옆에다가 뭐 정의당 이런 우당, 친구당을 두듯이 자유한국당도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옆에 우당을 둘 필요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야 4당, 한국당을 뺀 그 4당 안에서도 이해가 다 엇갈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대통합 이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합의 길을 혹시라도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체 자유우파 국민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뭉쳐야죠. 일단은 합쳐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설령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게 이번 국회 내에서 만약에 그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때 대해서 따로 전략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대통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러면서 절박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에요. 총선 기획단이라는 걸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총선 준비에 들어갔는데 대통합을 전제로 할 때는 총선 기획단 지금부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만약에 일을 시작한다면 통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통합하자더니 자기들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총선 준비 다 하면서 뭘 통합하자느냐고 의심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할 때까지 이 총선 기획단, 총선 준비 이것을 좀 미뤄둘 필요가 있죠. 대신에 통합 작업은 가속화시켜서 빨리 통합 작업을 끝내야 내년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잘 되면요. 저는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걸 위해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내려놔야죠. 그래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서 내려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로라 하는 그 사람들,
자유한국당 안에서 보면 뭐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른바 잠룡들도 있고 과거에 지도부를 형성했던 사람도 있고 또 원로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면 어떻게 이 보수 대통합, 자유우파 대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자신을 내려놔야죠. 그렇게 할 때만 대통합이 가능하고 그럴 때만 내년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 이 점을 각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